네, 세 분 시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80도 이렇게 지나간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경주시청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신 귀한분 소개에 이어 준하경 경주시장님의 환영 인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 김남일 포항부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공동협력사업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새 도시의 하모니가 펼쳐집니다. 동해남북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2023년 상반기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해오름 동맹을 출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계시는 새도시 시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남일 포항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역사문화 도시에서 첨단과학 도시로의 도약, 준하경 경주시장님께서 환영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천정고도 경주에서 울산, 포항, 경주, 동해남북권 세계도시 해오름 동맹의 상생협의회 정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 또 이강도 시장님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김남일 포항부시장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해오름 동맹의 여러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정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오름 동맹의 세계 도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다정한 이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선사시대 때부터 세계 지역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교류를 해왔고, 특별히 울산은 우리 신라시대 때 신라가 해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관문 역할을 하면서 해외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해외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도시입니다. 또 포항은 마찬가지로 우리 신라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같은 문화권 속에서 생활했고, 특별히 형산강이라는 생명의 젖줄을 공동으로 같이 쓰면서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켜온 도시입니다. 근대 들어서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철강 도시, 또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있는 우리 울산
광역시 이 덕분에 이 세계 도시는 하나의 가치 사슬로 연결돼서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 세계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무궁무진한 지역이 바로 우리 세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으로 이 세계 도시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도시발전 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바라보지 않고요. 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다 지방도시들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세계 도시도 한 10년 사이에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줄었어요. 울산, 포항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주도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경주 입장에서는 양도시 경계에 있는 지역들은 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세 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 경주는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고 있는데 제가 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관광객의 한 50%는 포항, 울산분이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도시 덕분에 우리 경주가 먹고 삽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계 도시가 정말 형제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 미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차게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길 바라고 그런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해오름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지역의 행정협의체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그런 좀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 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은다면 저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오름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를 찾으신 우리 김동영 시장님, 김남일 부시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5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울산공업축제가 6월 1일 개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울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장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도시 또 역사 수도인 경주 방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준환경 시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남일 우리 포항 부시장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이강덕 포항시장님 빨리 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복이 많은 시장이라서 또 운이 좋은 시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기운을 한번 빨리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열어보니까 이강덕 시장님 6월달 안으로 출근할 것 같아요. 제가 기운 버린다는 말씀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전학경 시장님, 저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이 우리 공직자예요. 3개 구군, 3개 시에서 참석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소개할 때 보니까 일일이 또 직책에 맞는 그 업무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울산시도 요런 게 상승으로 배워가는 거. 우리도 앞으로 공직자 소개 잘 안 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장이 오면 시장만 이렇게 대신했는데 일일이 다 해주니까 그것도 참 보기 좋구나. 그리고 그 직책에 따른 업무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좀 경주가 선진인 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해운호 도름은 이 동맹은 역사적으로는 한 뿔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차이인데 아무래도 경주가 중심이었고 우리는 외곽에 있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라는 게 늘 같은 방향으로 안 갑니다. 지금은 이 3개 시를 본다면 울산이 가장 부자 도시가 됐습니다. 원래가 신척 살리 내놓으면 큰 집보다는 종갓집보다는 나가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울산이 경제적 규모는 또 인구라 보면 여러 면에서 울산이 앞서가지만은 그래도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늘 그래도 바라보는 것은 경주라는 말씀을 시장님이 꼭 드립니다. 이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경주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울산은 그래도 늘 한 뿌림을 경주는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가 살아 숨쉬고 역사 수도인 이 경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신산업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하는 이렇게 모두의 인사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 산업을 해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점도 또 나쁜 점도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현실로 본다면은 지방이 소멸하는 만큼 인구를 유인하는 정책은 산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신산업 또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분은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서로 3개 시가 협력하고 상생을 해야 된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잔잔하면서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우리끼리는 경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갖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3개 시가 국가에서 뭘 한다면 경합이 들어갔을 때는 서로가 협업을 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양보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 울산시는 같이 했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 같이 갔으면 좋겠다. 두 도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뜻 해운이란 동맹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준하경 시장님 인사 말씀에 뭐 포항하고 울산 덕에 경제 묻고 산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도 주시던데 맞습니다. 경주는 도로망이라 지금 우리 회원님이 그간 한 7년간 해오면서 도로망이라든지 철도 도로만 잘 연결한다면은 실제로 돈을 쓰는 데는 경주 맞습니다. 제가 이 남원에 가보니까 순천에 가보니까 광양하고 여수서 산업회가 돈 다 벌고 그 공장 다 하고 돈 쓰러는 순천 가더라고요. 우리 여기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울산에서 돈벌이가 돈을 쓸 수고 머물고 적일 곳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양도시가 산업적으로 발전해 간다면은 경주는 정주 여건만 좀 개선하고 도로망만 잘 개통되면은 자연적으로 돈 쓸 때는 경주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계 도시가 잘 그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은 4대 주력입니다. 현대자동차, 또 현대조선, 또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비철금속 4대 주력이 지금 대한민국 견인차 역할, 또 엔진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완성품이 되는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소재 부품들입니다. 이게 저희들 어지간하면은 해오름 동맹인 경주나 포항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거고 그걸 분산해서 상생하고자 하는 게 울산의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에솔 같은 경우 있습니다. 샤인 프로젝트 이 사업이 단일 기업에서 9조 2,500억을 저희들 유치해가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제 착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협약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장비, 기업, 인력은 울산 우선을 둔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거는 경주 포항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하는 협약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잘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17,000명 이상 매일 기업을 만들 때 한 17,000명 정도 인력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계 시도에 있는 인력을 수급을 해가고 장비 또 기업들을 다 끌어모아야 단일 공장 짓는 데만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아마 3개 지역을 제가 명시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렇듯 우리 회원은 동맹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오늘 발표를 하겠지만은 3개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5월 26일부터 화려하게 개막을 하는데요. 창의, 융합, 혁신, 김남일 포항 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회오름 동맹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이강덕 시장이 아마 빨리 기후가 되어서 다음 달에는 오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준하경 시장님과 김두겸 울산시장님 또 우리 간부들 함께 우리 시장님의 기후와 또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서 하마 함뜻으로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준하경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청에서 4번을 모셔서 같이 일을 했고 우리 도청의 주요 요직까지 다 하셨지만 지금 경주시장 하시면서 SMR 첨단 산업이라든지 해양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또 국가 산단도 유치하고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 문화 도시에서 첨단 산업과 아우러지는 어떤 그런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아까 조국 건대화를 이끈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요즘 유니스트 과학이라든지 또 컨벤션 글로벌 국제도시 그리고 CD 미술관 등 다양하게 제가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3개 도시가 연계해서 발전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준하경 시장님께서 3개 도시가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앞으로 산업적으로 또 바다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주로 우리 경주에 발생하는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철을 만들었고 그 철을 가지고 울산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첨단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다 인문적으로도 우리가 무무대항의 바다 이야기, 그 다음에 울산의 처용 이야기, 그리고 우리 포항의 연왕세원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고래, 암각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경주, 울산, 포항은 뭐 이렇게 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다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기운을 잘 모아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인 산업이나 이런 역사 문화 이런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하여튼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주로 꼭 함께 아까 우리 김정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려 보고, 저희들 연계해서 하여튼 포항이나 포항시 의회도 우리 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 회오름 동맹 공동협력 사업 추진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을 해서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두고 사이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바다 식목일, 유권자의 날, 발명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방제의 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 22개의 기념일이 있는 5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날이 즐겁고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올라 회오름 명소가 있으면서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의 회오름 도시인 울산과 포항, 경주의 자랑스러운 시장님과 훌륭하신 국장님 함께 하시는 회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의인 오늘이 5월의 23번째 기념일이 아닐까 기다려졌습니다. 세계시의 오랜 동맹과 우정을 의미하는 경주의 시목이 앞에 있습니다. 소나무가 경주의 시목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포항시의 시와인 장미를 꽂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인행이면 필류아사라는데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오셨고 또 이 고마운 마음을 카네이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도시의 시와인 장미 그리고 우리 오랜 무정을 의미하는 경주시 시목인 소나무를 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제가 꽂았습니다. 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오래가서 더 멋진 우리 헤어룸동맹이 되기를 바라면서 헤어룸동맹 공동협력사업 추진 상황과 공동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헤어룸동맹의 시작, 협력사업 추진 현황, 헤어룸동맹 도시발전 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과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울산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룸동맹은 신라문화권이라는 공동의 문화권과 경제적, 공간적 밀접, 포항의 소재, 또 경주의 부품, 울산의 최종대로 이어지는 상호 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 울산과 포항 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계기로 헤어룸동맹을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도시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산업 R&D, 문화관광 교류, 도시 인프라, 농축산 분야 등 4개 분야의 총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협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업 R&D 분야는 수소전기차 공동보급 등 4건, 문화관광교류 분야는 생활체육 대축전 등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헤어룸동맹 한 번에 한 주살이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도시 인프라 분야는 수소 트램 건설 등 10건, 농축산 분야는 1건입니다. 올해 실시하는 헤어룸동맹 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국정 목표가 지방시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초광역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서 새 도시의 차별화된 초광역 상생 전략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추진해온 사업의 추진 성과를 분석을 해서 유사한 사업은 통합을 하고 지속할 사업은 적극 추진해서 그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 5개 아젠다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5일 헤어룸동맹 상생협의회에서 5개의 전략 아젠다를 공동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동남권 헤어룸 초광역 전철망, 헤어룸 미래산업단지 혁신 플랫폼, 헤어룸 형제강 상생 프로젝트, 환동의 헤어룸 해안관광단지, 국가첨단 가속기 인프라동맹. 이번 용역을 통해서 5개의 전략 아젠다를 구체화하고 초광역 상생 세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용역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종합계약에 의한 공동 집행 방식으로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헤어룸동맹 초광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는 울산연구원에서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새 도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모이면 시작이고 함께 있으면 성장이며 함께 나아가는 것은 성공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대한민국 경제수도 헤어룸 화이팅을 외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헤어룸 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연구원 정현욱 선임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울산연구원 정현욱입니다. 예, 헤어룸 동맹 도시발전 전략 착수 보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개요, 주요 내용, 추진 체계 및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개요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희 이번 용역은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계획은 일종의 수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차이점은 사실 이전의 수립계획은 분야별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했다면 이번에 계획은
각 도시의 거점을 선정하고 이 거점 위주의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새 도시의 거점을 선정하고 관련 기능을 융합하고 필요한 경우 이제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구의 추진 흐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주요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일반 현황을 보시면 앞서 경주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헤어룸 지역의 인구는 2015년도에 195만이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185만, 한 10만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했지만 특정 지역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주의 접경 지역, 그 다음에 포항과 경주의 접경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사실은 거점으로 한번 우리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인구 감소는 결국 지역의 순유출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동안 울산은 한 7만 명, 포항은 2만 5천 명, 경주는 한 1만 2천 명 줄어들었고요. 특히 경주 측면을 좀 보면 경주는 전반적으로 그 순유출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늘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포항이나 울산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연령별로 보면 가장 순유출이 많은 연령대가 젊은 층입니다. 20에서 24세, 25세, 29세 사이인데요. 이것은 결국 각 지역의 젊은 층들이 학업이라든가 취업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는 그 인력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연구에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표는 아주 간단한 표인데요. 좀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각 지역이 어느 지역과 연계가 많은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울산 중심으로 보면 밑에 오른쪽 빨갛게 한 지역과 보면 가장 경주와 정주 인구의 교류가 많은 지역들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 역시 경주와 연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어서 앞서 포항과 울산에서 이 어떤 경주와 연계성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는 자료가 이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주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울산과 포항이 가장 전국적으로 연계가 높은 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석이지만 이 세 도시가 하나의 이미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재수는 앞서 인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지역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수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세 도시가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이 수소의 생산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도시가 서로 연계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최근에 울산, 경주, 포항이 사실은 혁신 기관과 혁신 공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주의 SMR 국가산단인데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거점과 관련된 산업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첨단 산업 육성과 연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 도시가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동의 공유와 그 다음에 인적 교류가 잘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적 교류가 최근에 이제 활발하지 못했는데 한 예로 울산의 유니스토와 삼성전자가 이 결합을 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 계약학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인력들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세 도시가 공히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외에 이제 경주도 SMR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 양성에 세 도시가 공유를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은 크게 한 세 꼭지로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헤어룸 수소 도시를 만들자.
수소 경제 벨트를 한번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해로움 지역이 하나의 광역 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 부분들입니다. 울산, 경주, 포항의 교통망은 남북쪽으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사실은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역 전철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통 인프라는 뭐 도로망 구축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새 도시가 하나의 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역 전철망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동해선이 태화강역과 북울산역까지 되어 있는데, 이 광역 전철을 신경유구역과 포항역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통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UAM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각 도시가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물류에 대한 현황들입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해양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개발이 울산과 포항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지금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울산, 경주, 포항은 굉장한 다양한 해양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연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해양 공간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 물류 분야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해양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특화 거점을 만들고 융복합 벨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저 도시 건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포항은 수중 건설 로봇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서로 연계 협력이 될 경우에 새로운 신산업이 또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도시가 다 해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어떤 그 공간별로 특성화시키고, 이 특성화된 것들을 연계할 경우에 글로벌 해양 거점으로 또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사실 새 도시는 자체가 문화관광 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화관광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해오름 지역에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관광 소비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새 지역이 어디로 많이 나가는가 를 분석했을 때, 아까 울산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울산에서 가장 많이 관광으로 나가는 지역이 경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주는 포항, 울산이고, 또 포항은 경주로 가장 많이 나가는 형태에 있어서 이미 세 도시가 지역적으로 연계가, 관광과 관련해서 연계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지역 공통의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 시대적 다양성, 철의 도시로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강과 운하를 가지고 있고, 이미 산업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연계 협력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관성 기반의 어떤 사업들, 그리고 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안전 분야입니다. 사실 방제 안전 분야는 이전 계획에 이제 빠졌던 부분인데요. 이제 해오름 지역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지진이나 강풍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자연재난은 어떤 단일 도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고, 또 앞으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라든가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재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방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한 어떤 재난 공동 대응이라든가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또 미래 재난이라든가 복합 재난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공동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 안전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클러스터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계획 및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대도시권 계획과 관련해서 상위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도 보면 초강력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도시권은 단일 도시로에서의 발전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몇 개의 도시가 뭉쳐서 대도시권을 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외론 동맹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연대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도시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울산, 경주, 포항에서 가장 근접한 계획이 동해안권 발전 계획이라고 볼 수 될 것 같은데요. 이 동해안권 발전 계획에 어떤 권역으로의 발전 방향을 융복합 에너지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 그 다음에 원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상위 계획을 받아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협력 사업은 앞서 우리 이제 경주실장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한 30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유사 사업은 좀 통합을 하고 특정 어떤 사업을 지속할 건가 또 분석하고 사업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기본 구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앞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현황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민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대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는데요. 특히 뭐 비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 도시가 막연하게 분야별 사업을 연계하기보다는 각 도시의 거점을 어딘가를 분석하고 이 거점을 연계해서 새 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 및 일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번 연구는 저희 울산연구원하고 경북연구원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들 원외 전문가로서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협의체, 각 시의 담당 부서와 산업체, 대학과 이렇게 연계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4월, 실질적으로 4월 정도에 저희들 과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 올해 12월까지 해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석하신 실국장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세 분 시장님의 고견과 당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디 가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강점을 좀 더 강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통령 앞에서도 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해오름 동맹 이 3개 시가 또 나름대로 지금 강점이 있습니다. 잘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구현한다면은 우리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동맹이 해오름 동맹입니다. 그래서 인구 측면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역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참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세계 시도세가 세계 도시가 우리 합하면은 뭐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180에서 230만 명의 도시공학적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가 가장 도시를 관리하기도 편하고 내수 시장도 형성되니까 가장 좋은 거랍니다. 그럴 수 있는 개연이 우리 3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동맹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제가 지금 올
오늘 28일 정도에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분산 그 에너지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 구청장 시절부터 제가 끊임없이 이거 건의를 했는데 그때는 참 말빨도 안 서더라고요. 이 건자위에서 호남하고 합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그게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분산 에너지 요금이 아마 채택이 되면은 우리 이 해오름 동맹은 여러 산업들이 자연적으로 굴려 들어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원전이든 뭐 어떤 혜택든 간에 여기서 전력이 생산되고 이 전력이 수도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요금이 생산진 요금이나 수도권 갖는 그 요금이나 똑같이 하니까 우리 얼마나 불이익이 당합니까? 당연히 원산지, 생산지는 요금이 사야 됩니다. 그러면 요금이 그 분산 에너지가 법으로 제정이 되면은 요금이 사면은 올 기업이 가만자가 옵니다. 가장 전력이 많이 하는 반도체 또 그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지마라 해도 수도권에서 자연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수소 관련도 마찬가지로 수소도 결국 전기력과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골칫덩어리였던 원전이 이 주변에 있어서 어떡하나 했지만은 이번 분산 에너지가 아마 발표가 되고 나면은 우리 이 지방이 새로운 또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이게 해오름 동맹이 힘을 합한다면은 수소라든지 또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업,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잘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포르투갈에 있는 해상풍력 대표를 잠시 접견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좋다. 어차피 우리 울산에서 그걸 하고자 하면은 항만 같은 경우는 경주나 포항으로 가라. 수심이 한 12m 되는데 울산은 그런 항을 내줄 수는 없다. 산업물동 우리 항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나 포항 가라. 그 여수 뭐 이런데 그런 데 가지 말고 경주 아니면 포항 가라. 이렇듯 우리가 뭘 하면은 해오름 동맹에 서로가 기업이든 뭐든 서로가 그 협력 역할 분담만 한다면은 여러 가지 뭐 우리 이 도시 발전 전략에도 뭐 도움되겠지만은 우리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준비도 우리 해운도로는 충분히 경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게 있어야 지역 소멸도 막을 것이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그런 생각하고 하루빨리 연구 발표가 지금 됐는데 하루빨리 정주 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가 3개 시가 함께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안들이 많이 이렇게 발표되고 그걸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함께 화합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일단 우리 세계 도시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215km 해안선, 울산은 150km, 경주는 49km 해안선이 있었는데 이런 해양의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이치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신라 한동의 해양 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연구, 보전, 마케팅을 좀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3개 도시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동의 문명권 정체서 정립이라든지 문명사 도록 그리고 함께 이제 전시를 같이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국 해양문화학자 대회가 지금 주로 호남권에 개최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유치를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재난안전 조금 전에 우리 울산연구원에서 제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포항시가 지금 현재 형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 홍수 통제소가 형산강, 태화강하고 전체 커버를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고 또 조직 신설 때문에 행안부하고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실제
재난 피해 때문에 영산강에서 섬진강 홍수 통제소가 분리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홍수 통제소 별도로 영산강 홍수 통제소를 신설을 하면 우리 울산 지역이나 우리 포항 경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홍수 및라든지 수문 조사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해오름 과제로 그 영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을 같이 건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 과제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세계 도시가 지닌 공통점, 역사적 유사성, 또 힘을 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광역 지자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울산광역시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 단절적 계획을 만들어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해오름 동맹 도시발전 전략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초광역적 차원의 우리 미래 발전 전략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세계 도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개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해서 앞으로 30년, 50년 후의 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발굴하는 뭐 그런 용역 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큰 차원의 이런 계획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물을 해결하는 노력에 우선 집중이 돼야 되겠다. 그 내용은 실제 우리 추진하고 있는 30개 과제에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이제 울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저희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도로교통망 문제거든요. 7번 국도가 울산 시계까지는 6사선으로 확정이 잘 돼 있다가 시계를 벗어나서 우리 외동IC 가는 그 구간은 4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드니까 병목 현상이 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수년 동안 건의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국토부의 생각은 지금 외동농소 간에 국도 대체 우회 도로가 지금 계획돼서 건설 중에 있으니까 2028년 되면은 그 문제가 해소된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국토 7호선의 노선을 그 노선을 옮기게 되면 국토 7호선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번에 병목 구간 해소 계획에 우리가 신청을 했다가 또 불허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028년까지 그 끔찍한 교통 정체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우리가 감내하고 살 것이냐. 지금 사실은 울산, 포항, 경주 간에 생활권을 직장은 다른 지역에서 하면서 생활은 다른 또 지역에 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당장 시급한 몇 가지 국가 사업은 우리가 세계 도시가 좀 힘을 합해서 강력하게 좀 밀고 가야 되겠다. 지금 개별 지자체의 정치력 가지고는 이게 해결하기 힘들어요. 또 중앙부서의 관계 공무원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 차제에 우리 뭐 김기현 대표님도 계시고 또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 정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세계시가 당면한 현안 사항들은 뭔가 확실하게 해결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기재부나 뭐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 국비 확보 환경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방 경제 침체에다가 거기다가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처럼 기재부 또는 국회 가서 뭐 이렇게 쪽지 예산 통해서 뭐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게 이게 어려워진 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힘을 모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김두겸 시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저보다 힘이 한 10배는 더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경주가 당면한 그런 문제들 빨리 좀 실현되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우리 세계 도시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수소경제라고 생각해요. 수소경제. 울산시에서 지금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게 울산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 경주, 포항으로 쭉 이어서 하나의 수소경제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실험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게 울산과 경주, 포항을 연결하는 수소 트램이에요. 그래서 이 동해안권의 우리 해오름 그 철도망 연결 사업도 우리가 과제로 되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사업에 조금 힘을 모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계 시군의 시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용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울산, 포항, 해오름동맹 도시의 힘찬 응원을 받아서 경주 유치가 한 발짝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최적지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해남북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2023년 상반기 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